네, 금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문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민에 대한 책을 펼쳐내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이 내다보는 미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민자들의 국가, 우리 미국에 이 외국에서 이민을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몇백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아시안들은 아무래도 1970년대 이후부터 대거 이민을 왔지만 실제로 예전 이민은 주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왔던 그렇죠. 역사였죠. 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발을 내디딘 자는 바로 이 청교도였는데 1630년에 네. 이 새로운 나라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확실함도 있으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발을 디딘 사람 이름이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그 사람이 표현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저 푸른 언덕 위에 무슨 노래 가사 같죠. 이 휘황차게 빛나는 그 안식처와 자유의 장소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하. 근데 이제 거의 400년 지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이민을 두고는 참 지속적으로 논쟁이 많았지만 그래도 미국 역사의 이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부를 차지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대서양을 넘어서 들어온 그 초기 이민자들은 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힘과 희망, 번영 이런 이유가 있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아무래도 뭐 두려움과 긴장감 이런 것 충분히 동반이 됐겠죠. 그런데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책을 펴내면서 설명한 그가 설명한 이민이라는 것을 아주 신뢰감이 느껴지는 성공적인 국가의 상징이라고 이민을 표현을 했네요. 네. 역사적으로 사실 그 모든 미국 대통령에게는 이민 정책이 가장 큰 임무 가운데 하나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정책 중에 여러 가지가 굵직굵직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민인데 이 모든 대통령들은 취임하고 나서 이민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에 응답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 초기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1783년에 이 이민을 두고 어느 국가 출신을 막론하고 물론 뭐 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짓눌리고 박해를 받아오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편안하게 안길 수 있고 이 푸근한 곳이 미국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175년이 지나고 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그때 이제 책을 펼쳐냈는데 타이틀이 A Nation of Immigrants, 이민자의 나라라는 제목이죠. 이민이 미국에 가져다준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 현명한 사람일수록 이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레이건 대통령 역시 이 퇴임 바로 직전에 백악관에서 가진 마지막 연설 중 일부를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민이라 그러면서 우리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이 새로운 신선함과 풍부함을 보여준 존재라고 말을 했고요. 이번에 이 장본인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역시 재임 당시에 이민 정책을 개혁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론 미국은 이 법과 질서로 구성된 국가이고 이 동시에 미국은 이민자들의 국가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가장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미국은 헌법적인 국가이면서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나라여야 한다. 이 웰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이민자를 환영하는 나라인 건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지금 이민자들을 좀 거칠고 부적절하게 대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물론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웰컴 국가임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기록이 많은데요. 사실 이민이라는 것은 이민자로 인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경이 뚫릴 것 같다는 두려움도 생기고 미국 내 직업이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고 네. 또 미국 문화가 좀 더 하락할 거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등등 있는데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사실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미국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두려움에 정말 기름을 붓고 활활 더 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 존 애덤스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Alien and Sedition Act를 서명하면서
이 미국 시민이 되는데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 웨이팅 피리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주 길게 늘리기도 했고 외국인은 어떤 이유로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파워를 주는 이런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50년 이후 지나고 나서 또 유럽 전역에 그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나고 기아 현상도 돌면서 이 반 유럽인들 이런 움직임도 있어가지고 카톨릭 종교를 따돌리고 이런 물결이 심하게 치기도 했고, 저 1882년에 가서는 또 이제 조금 이상한 사람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 사회에 해가 돼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온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뭐 1920년, 30년대 그때 당시 중국인들을 거부하는 Chinese Exclusion Act도 있었고, 또 러시아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도 있었고, 1950년대 들어서는 공산국가에서 오는 이런 난민들을 거부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21세기 오늘날 와서도 지금 현재 시점에 이런 그 과거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많이 앞서고 있는 현실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부시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가 그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다 아시다시피 그 부시 대통령 그 패밀리는 텍사스에서 이제 성장하고 살았죠. 네. 그래서 텍사스에서 성장할 때 그 멕시코 국경과 가까이 살면서 특히 부시 대통령은 멕시칸 아메리칸이라든지 멕시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텍사스 주지사 시절에도 많은 그 멕시코 관여자들하고 협조도 많이 했고 많은 공감대를 쌓았다 그러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한으로 악용하는 이 중간 밀수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대통령을 출마했을 때도 이 새로이 이제 이민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 낯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양팔 벌려서 환영하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시 대통령은 이 본인 자기 평생 살면서 본인이 에게 강한 영향을 준 이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이 43명을 골라가지고 이런 모든 이민자들인데요. 초상화를 그려왔습니다. 이 초상화는 단순히 그냥 뭐 그림을 넣으면서 그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이제 담은 것들인데요. 이 여러 43명이 그냥 고른 게 아니고 그 본인의 국가를 탈출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온 사람들, 또 미래의 희망을 이제 바라보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름들을 몇 개 이렇게 보면요. 물론 뭐 달러스 매브릭스의 농구 선수 덜크 노비스키가 있고, 유명한 여자 골프 선수 아네카 소렌스탄, 이런 선수들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또 매들린 올브라이트라든지 헨리 키신저 같은 유명한 퍼블릭 서번트들도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만도 아닙니다. 이 멕시코에서 와가지고 본인의 집에 가정부로 있었던 여성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그 인종 살해를 탈출한 사람도 있었고, 또 프랑스에서 넘어와서 이 사람은 결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최고 명예훈장까지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근데 놀라운 게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한 인내, 또 새로운 호흡, 미국에 대한 불타는 애국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마음이 다 아주 컸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이 책을 발간하는데 의도적으로는 좀 시간을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작년 말에 그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시기를 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인 의견에 이 이민이라는 것은 민주당 이슈가 아니고 공화당 이슈가 아니고 이건 전체 미국 사람들의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어느 쪽으로도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까봐 이거를 이제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 책을 쓰면서도 2020년 팬데믹 지나면서 이 무거운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하면서 이 이민자들이 사실 이 이민자들이 이번 팬데믹에 또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이민 정책에 이 이민자들의 그 기여도를 갖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말이 그런 차원의 1782년에 미국 동전 있지 않습니까? 뭐 펜이라든지 다임이라든지 콜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 동전에 이게 써 있다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래요? 라틴어로 이 플루리버스 우놈이라고 써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out of many one, 이게 결국 하나라는 뜻이죠. 그 동전을 이렇게 보니까 그 동전마다 조그맣게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이 이런 것이야말로 미국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진정한 요소라고 재강조했네요. 음. 자, 부시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서 요즘 좀 근황은 좀 어떻습니까? 물론 책 내셨지만은. 네, 책을 내시면 이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이제 워싱턴을 떠났죠. 네. 그리고 텍사스로 날아가서 미들랜드 텍사스에서 웰컴 홈 셀러브레이션을 가지고 이 달라스 근방의 프레스턴 할로 지역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조용한 삶을 이어가면서 간간히 이런 이벤트에 참석을 하는데 2010년에는 야구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야구팀이 텍사스 레인저스인데 플레이오프 경기를 구경 가기도 했고 또 2013년에 정규 건강 체크업을 하다가 결국은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집어넣기도 했고요. 아, 네. 지난 2011년에는 9.11 테러 참사 10주년 행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는 2013년에 그 투나잇 쇼를 진행하던 제이 레노 기억나시죠? 네. 네네. 투나잇 쇼의 게스트로 한번 부시 대통령이 나가셨는데 이 제이 레노가 물어봤습니다. 오바마 정부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부시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국가 차원의 이 전 대통령을 비난한다는 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이 부시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에도 한국을 참여해가지고 고인의 명복을 빌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요. 유족들에게 전한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초성화 그린 것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거를 그려가지고 네. 가족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그 데렉 쇼빈 뭐 유죄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부시 전 대통령도 현 미국의 불평등과 이런 모습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또 뭐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시 대통령은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죠. 그랬죠. 그럼요. 네,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도 찍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무표로 냈지만 그래도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작년 대선 투표용지에 콘돌리자 라이스 이름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기 네. 나와서 무표라 그랬는데 왜 콘돌리자 라이스를 썼군요. 네,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자기가 이름을 썼다고 발표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한 가지는 제 생각인데요. 네. 미국은 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는 이렇게 재임 때 인기 별로 없었던 대통령들도 퇴임하고 나면 더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으니 저만 이런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아,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네. 들수록 점점 더 멋있게 나이 드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요. 네. 네네. 적어도 미국에서는 전 대통령들이 감옥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